반갑습니다. 오늘은 목자는 살아있다. 목자는 살아있다의 마지막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목자를 정리한 의미에서 목자 사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목자 사상은 천하무인, 즉 세상에 남이 없다. 모두가 동등한 존재이다. 그래서 서로 겸해해야 하며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 또 세상 사람들은 서로 생각한 바가 다르므로 상호간에 다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이런 다툼을 해소하고 서로 의사를 결집시켜서 안정되고 평화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신분차별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에 대한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 시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동등한 존재라는 인식 하에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목자는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자 사상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목자의 대화편입니다. 제가 지은 목자는 살아있다의 마지막 한 5분 질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목자의 대화편이 목자의 신론을 총집결한 그런 편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목자의 대화편은 참으로 읽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대화편은 꼭 한번 읽어서 목자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목자의 대화편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목자의 대화편은 5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심이 되는 문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경주편에 쓰여있는 글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편에서는 그래서 목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업을 통해 협동하는 것이 의 실천이다. 분업을 통해서 협동하는 것, 이것이 의로움의 실천이라는 얘기입니다. 목자는 분업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합니다. 남에게 의로운 일을 하려면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함으로써 남에게 의롭고 이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노자의 무의사상을 무사무효한 사사로운 욕심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곧 남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곧 남을 돕는 일이란 것입니다. 즉 자기를 돕고 남을 돕는 것이 목자의 겸해사상입니다. 그래서 의를 행한다는 것은 상하간에 직분을 나누어서 의를 행하는 것 같다. 자기에게 적합한 일을 함으로써 결국은 남을 돕는다는 얘기입니다. 목자가 현대적인 분업정신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겸해정신은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각각 자기에게 능한 일을 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협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누구나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 능력이 오르므로 귀천, 직업이 있든 없든 간에 귀천에 상관없이 부지런히 일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목자는 얘기합니다. 의는 좀 더 나은 사람이 지도자들이 현인들이 설선수범하는 것이 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불이 났습니다. 한 사람 물을 들고 그것을 끄려고 하고 한 사람은 그것을 더 타오르게 하려 한다면 결과는 모두 나타나지 않았지만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불을 끄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방관하거나 아니면 불을 더 지르려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목자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동기도 중요하다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지도자란 솔선수범해야 하는 존재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적인 의로움이 실천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그 당시의 유가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말은 족이 실천될 수 있는 것만이 숭상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실행할 수 없는 말은 숭상하지 말아야 한다. 실행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입만 더러워진다는 얘기. 입만. 지금 우리나라도 대통령 부인의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특별검사 특검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만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다시 국회에서 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거부한 자가 바로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차의 문제에 대해서 부딪히자 그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언행의 불일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목자는 예전에 실행할 수 없는 말은 입만 더러워지는 망언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는 특히 솔선수범해야 하는 지도자는 특히 언행의 일치, 언행의 불일치가 아닌 언행의 일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행의 일치를 통해서 사회가 좀 더 안정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정치인들 언행의 불일치, 선거 전과 선거 후 언행이 일치된 적이 거의 없는 거짓된 행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6개월 반짝 노력해서 5년 동안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일 것입니다. 선거 기간 6개월 동안 반짝 거짓된 행동, 언행을 통해서 표를 구걸해서 일단 당선이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 부인들한테 월급을 꼬박꼬박 갖다주는 월급쟁이로 변질하면서 성실한 월급쟁이가 아닌 거의 놀고 먹는 수준의 월급쟁이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이번 총선거에서도 반드시 국민 여러분들은 이 점을 명심하고 후보를 선택하는데, 국회의원을 선택하는데 신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목자는 얘기합니다. 전쟁하는 것은 서로에게 손해다. 전쟁은 결국 생산활동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서로 손해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비공사상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많은 전쟁을 반대한 이유가 경제, 즉 생산의 문제로 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대나 현대나 인민들의 경제적인 삶이 가장 중요하기에 목자는 특히 어려운 지경,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중요시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북한과 남한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상대방의 전략에 말장난에 놀아지 말고 언행에 신중을 기해서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과연 지금 현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목자는 의로움이 이로움보다 먼저다. 그래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견리사의 이로운 것을 보면 먼저 의로움을 생각한다. 그런데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더구만요. 견리, 망의, 이로움을 보고도 이로움에 눈이 어두워서 의로움을 잊어버린다. 이렇게까지 사자성어로 표현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로움을 추구하지만 그 바탕에는 의로움이 깔려야 된다. 이 점을 주구장창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 사상은 의를 실천하는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안정되고 편안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5공화국의 행정지표가 국가지표가 정의사회 구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말 쓰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사회는 정의사회 구현이 된 사회야만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의로움을 위해서 이것이 의구나, 내 행동이 과연 의로운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묵자사상이 결국은 만사맞기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의가 가장 중요하다. 맞기의 의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그래서 묵자사상은 결국 의를 추구하는 사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묵자의 귀의편, 대화의 귀의편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를 소중히 한다. 또 지도자, 최고 정치 지도자는 아무리 천박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세상에 이로움을 주는 약이 되어서 천하를 이롭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약이라면 길가에 핀 잡초라도 기꺼이 먹어야 된다. 아무리 전한 사람이 하는 말이라도 국정에 필요 안 하면 이 말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성왕들은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다. 또 묵자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만 옛날에 초나라 해왕은 천한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이를 무시했기 때문에 즉 신분 차별을 줬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묵자는 천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약이 돼서 천하를 구할 수 있고 이롭게 할 수 있다면 이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이런 점을 묵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3000년 가까이 되는 그 당시에 묵자는 우리가 생각해도 아주 뛰어난 사상을 우리한테 나타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재의 문제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용산의 국정 운영 기조와 불통이 문제이고 느닷없이 이념 집착이 문제이고 검사 일색의 인사가 문제이고 거기에 더해 대통령 가족의 처신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지키겠습니다. 이는 새로운 내 얘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신당을 창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발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용산의 국정 운영 기조와 불통의 문제이고 느닷없이 이념 집착이 문제이고 검사 일색의 인사가 문제이고 거기에 더해서 대통령 가족의 처신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는데 이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국민의 힘은 대통령실에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신당을 만든 사람들의 발언이라고 신문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묵자는 상하 간의 소통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하는 바가 또는 생각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를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다른 것을 소통을 통해서 통합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도자 역할인데 과연 윤정부 또는 국민의힘은 어떠합니까? 소통이 아닌 자기 고집만을 내세우고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낸다면서 그들을 표현해야 하면 경로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뭘 경로합니까?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해서 국가 이익에 과연 도움이 되겠습니까? 참 개탄스럽습니다. 노자 도덕경에 성인 처상이 민불중이라는 얘기하십니다. 성인 처상이 민불중. 자신을 성인이 높은 자리에 처했어도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자신을 낮춤으로써 지도자가 되어도 아랫사람들이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게 하고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방해되지 않으니 그런 지도자는 기꺼이 추대하여도 실증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의 거의 60% 이상은 윤 정부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자신을 높이려 하고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싹 뛰어난 자도 아닌 것 같은데도 겸손하지 못하고 자신만이 옳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은 자신을 낮추기는커녕 홀로 잘났다고 강변하니 국민이 짜증스럽고 피곤한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자신이 잘난 줄 안다.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제발 네 꼬라지를 좀 알아. 이런 얘기를 몇천 년 전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겸손하십시오. 뭘 안다고 답답하죠. 그야말로 떠드는 수준입니다. 저는 그래도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민주정부라는 문재인 정권에서 어떻게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는가? 문재인 정부가 바람 피워서 사생활을 낳았단 말입니까? 도대체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검찰 생활을 했을까? 이 나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늘이 우리 국민들에게 시련을 준 것일까?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세를 부리는 한국 검찰과 사법부 출신들 대부분은 우리나라 민주화 투쟁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시하나 베스에서 한평생 풍족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이들이 민중의 아픔을 알겠습니까? 어찌 어리석은 민중은 이들을 똑똑하다고 여겨 그들을 선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민중도 대대적인 의식개혁이 있어야 이 나라에 미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윤 인사로 분류되던 김용남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 비판하며 탈당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당시 윤 후보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던 공정과 상식이 지켜질 것을 믿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는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다며 저를 더욱 절망하게 한 것은 대통령도 아닌 대통령은 메시지를 통해 전해진 지침에 절대 굴복하는 지금의 국민의 힘의 모습이라고. 즉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모습이 대통령의 메신저를 통해 전달되는 지침에 절대 굴복하는 치졸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때 친윤 인사로 분류되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정부가 무슨 꼴입니까 이게? 그래서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은 출범 이후 입으로는 공정과 상식, 자유를 수없이 외치고 있지만 공정과 상식은 실종되었고 시민의 자유는 억압받고 있습니다. 깜빡하면 가압류해가지고 수사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떼지난 수사들도 환장할 일입니다.
이것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인사들의 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 점을 공감한다는 얘기입니다. 노자는 부도면 조니라고 했습니다. 도가 아니면 일찍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제발 정도에 맞는 정치를 우리 정치인들은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자나 목자 사상이 모두 시대적 환경에 따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민중의 자각을 통한, 즉 메타노이어를 바랬지만 당시 민중에게는 그만한 역량이 비축되지 못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대다수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각을 항시 깨우쳐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각해야 됩니다. 다가오는 총선을 통해 과연 윤 정부가 지속돼야 우리나라에 좋은지, 이런 점에 대해서 깊이 우리 국민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목자는 얘기합니다. 재물보다는, 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국가는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도 현 정부가 아니라 해방된 이후로 7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국민들은 인재 양성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자녀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걔들의 출세를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지하 자원도 풍족하지 못한 이 나라에서 인재 양성만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럴 정도까지 현재 경제 수준까지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자는 그래서 작은 소국이면서 큰 나라를 본받아서, 아주 잘 사는 선진국을 본받아서 사치한다면 빨리 망할 것이라면서 사치하는 비용으로 인재 양성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선견이 아닙니까? 목자는 공명표에서 이렇게 합니다. 옛날 유가들은 물으면 대답하고 묻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분자라고 했습니다. 입이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비컨대 종과 같아서, 우리 종에 때리는 종과 같아서 두드리면 울리고 두드리지 않으면 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가가 유가의 소극적인 군자상을 비판한 것입니다. 모름지 군자란 지도자들이 잘못했을 때는 직언을 해서 잘못됨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능동적인 처사를 해야 한다고 목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 사상의 진취적인 면입니다. 우리 정치인들도 제발 목자를 좀 읽고, 제 책 읽으라는 소리 안 합니다. 읽고 이와 같은 목자 사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발 최고 정치 지도자가 잘못을 한다면 이 잘못을 간곡하게 지적을 해서 그것이 시정돼야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자기들 이익만 챙기고 자기들 출세만 챙겨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정치 지도자입니까? 나쁜 놈 새끼들이지. 목사는 또 얘기합니다. 실천 없는 지식은 참된 남이 아니다. 또 나무 돈 세는 은행원이 이것은 부자라는 것 같다. 실천 없는, 실천하여 알기만 알고 실천이 않는 것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무 장부 보고 자기가 부자라고 여기는 것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란, 지식이란 윤리와 실천이 겸해질 때 비로소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많이 아는 사람일지언정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목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자의 자세가, 목자 학문화한 태도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합리적인지를 얘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목자가 유가라는 정자와 변론을 하다가 공자를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정자라는 유가가 말했습니다. 유가를 비난하면서 어째서 공자를 칭찬합니까? 목자는 얘기합니다. 이건 역시 합당하여 바꿀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옳다고 한 것이다. 그래서 누구 말이라도 합리적이라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열린 자세를 목자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도 정당을 떠나서 국민의 이익에 합치된다면 어떤 사람의 말이라도 따르는 것이, 공감하고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 자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부는 야당하고는 대화를 일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서로 소통을 통해서 자기 말이 설령 옳다더라도 타인의 말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정치를 해야 국민이 손해보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이 뭔 말인지는 아는가 모르겠습니다. 개뿔이나. 또 묵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누구한테나 빈틈은 있다. 허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 믿는 사람들도 신도 실수하는데, 우리가 지금 신을 믿는 자체도 실수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묵자는 얘기합니다. 100개의 문이 있는데 1개의 문을 닫았다고 어찌 도둑이 들어갈 데가 없거든요. 아무리 철저한 방비를 하더라도 도둑이 맘만 먹으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나 약점이 있고 빈틈이 있다. 그래서 이런 약점을 지나치게 비난할 것이 아니라 감싸주고 복도해줌으로써 서로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 묵자의 사상입니다. 묵자는 또 얘기합니다. 자기 역량에 적합한 일을 해야 된다. 무릇 지혜로운 자는 반드시 자기 역량에 맞는 일에 종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묵자는 자기 역량에 적합한 일을 헤아려서 직업을 정하되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서로 협동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겸해고 묵자 사상의 상동입니다. 묵자는 또 얘기합니다. 수신 후 실천. 정치란 입으로 말한 것을 반드시 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대는 입으로는 말하면서 몸소 실천하지 않는다. 이는 그대 자신조차도 어지러운 것이다. 그대는 그대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찌 국정을 다스린다는 것인가? 그대는 오히려 그대 자신의 어지러움을 다스려야 한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린 후에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그러겠습니까? 제가 저번 강의에서 자기 가정도 제대로, 물론 어떤 가정이 있고 다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지만 그것은 순서를 대박가도 되고, 우리나라의 위인이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수신제가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구한테나 빈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의를 보고 의론을 보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다스리지 못하고 좀만 자기 의사에 반하면 화나내면서 경로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표현합니다만은, 그러면서 무슨 정치를 합니까? 답답하고 깝깝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발 소신하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또 묵자 노은편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국가 보존의 방법은 의이다. 의로움이다. 먼저 말과 명령을 신중히 하면서 충성된 간언을 올바른 말을, 가난한 말을 받아들이고 의로운 행동한다면 어찌 나라가 구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묵자는 얘기합니다. 의로운 일을 하면 온 국민이 똘똘 뭉칠 겁니다. 왜? 그것이 바로 너와 나 할 것 없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의사회 구현이 모토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노은편은 또 이런 얘기합니다. 남의 일에 지나친 간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멋대로 놔두고 못된 짓하고 사람 노릇을 못하게 보이니까 그 예비라는 사람이
해초를 들고 아들로 볼기를 치자 이웃집 사람이 이것을 보고 큰 몽둥이를 들고 와서 덩달아 때리면서 말하기를 내가 당신 아들을 때리는 것은 당신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한 것 같다. 어찌 도리에 어긋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아니 내가 아들이 잘못된 것 같아서 훈계를 하는데 이웃집 아저씨가 와서 도리에 더 큰 몽둥이를 들고 나무 아들을 두드려 패면서 하는 얘기가, 이것은 내가 이렇게 당신 아들을 두드려 패는 것은 당신의 뜻과 같다. 그래서 목자는 이걸 비판하면 나무 자식인데 자기가 왜 나서서 그렇게 훈계하고 몽둥이 들고 설치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도리에 어긋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각자 남의 일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도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목자는 논문편에서 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충신이다. 윗사람에게 허물이 있으면 그를 찾아 간하고 자기에게 착함이 있으면 윗사람에 돌려서 감히 밖에 자랑하지 않고 사악한 자를 바로잡고 착한 자를 불러들여 위로 화동하고 일치하고 아래로는 편벽되지 않는 자를 충신을 하겠다. 참 우리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정치인들이 새겨야 들어야 할 얘기가 아닌가 합니다. 이렇지 못한 자들은 전부 간악한 자들이란 얘기입니다. 의롭지 못하고 불의를 조장하는 사람들란 얘기를 목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진정한 충신은 윗사람 허물을 조용히 간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간하여, 윗사람 허물을 조용히 간하여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자기에게 좋은 방책이 있으면 윗사람과 의논하되 외부로 알려서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정책을 내놓되 자기 자랑을 엄청 많이 합니다. 제발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충신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목자는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해야 된다. 목자 주장은 모든 것을 다 가르칠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살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사람으로 구성된 국가나 마찬가지로 전문 분야별로 인재를 양성해서 서로 보완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3000년 전에 이미 분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분업을 통해서 각자 전문가가 돼서 서로 협동해야 된다는 점을 목자는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 사상 한번 탐독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각, 의로움이 이론보다 우선해야 된다. 목자는 이 장에서도 얘기합니다. 의를 말하면서 의로운 행동, 정의사의 구원을 말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분명한 이치를 범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녹봉, 의각, 이로움이 의를 이긴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자는 항상 의각, 의로움이 이로움보다 이익보다 앞서야 된다. 이로움은 의로움의 바탕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항시 언행일치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저번 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즉 의를 말하면서 행동으로 않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이로움을 추구하는 것은 사기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을 통해서 목자는 물질적인 이로움보다 의로움을 중시 여김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목자는 실용 중심의 사상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로운 것이라야 훌륭한 기술이라고 말한 것이며, 사람들에게 이롭지 않은 것은 졸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편리한 기구는 훌륭한 기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전쟁 무기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사람들에게 이롭지 않기 때문에 졸렬하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전쟁이 일상화된
춘추 전국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요즘 우리 인류도 우리 전 인류가 수백 번 멸망되거든 남을 만큼의 전쟁 무기가 구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뭐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묵자 사상을 통해서 정의사회 구현, 이론보다는 눈앞의 이익보다는 사회 정의가 앞서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 현 정치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계속 묵자 사상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